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3단 바둑 100번입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양화점 바둑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즘에 아마 제 바둑 보시면은 이제 화점을 이제 많이 안 뒀어요. 소목을 위주로 뒀는데 이제 소목 위주로 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3-3을 이제 자주 들어오는 이제 좀 이제 진부한 상황이 이제 오기에 그걸 좀 피하고자 했는데 오늘 양화점을 둔 이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양화점을 이제 두어서 3-3에 대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두든 빠지든 뭐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두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대처를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자 양화점으로 두었습니다. 자, 이 양화점을 두어서 3-3을 이렇게 파이면 일단 1차적으로는 실리는 부족하겠죠. 착한 남자님의 출근을 제가 빠꾸시켰네요. 네. 실리는 파입니다. 자, 실리는 파이는 대신 이제 외세가 있죠. 자, 외세가 있어요. 일단 이쪽에 외세가 있으니까 백이 이제 좌변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크롱님도 안녕하십니까. 좌변을 이제 1차적으로 키우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좌변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백이 반드시 좌변 지금은 너무 넓죠. 너무 넓으니까 좌변 쪽으로 먼저 돌이 와야 한다가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엄청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 늘고 그래서 이쪽 모양에서 선수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세요. 양쪽이 이렇게 파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제가 선수를 잡았으니까 이쪽을 붙이거나 뭐 나를 짤 두거나 뭐 젖히거나 이런 걸 두는 게 아니라 중요 포인트를 먼저 내가 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양은 백은 일반가가 됐죠. 그리고 흑은 이제 실리 그리고 우변 우상기와 우하기 쪽에 이제 흑 진영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계속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럼 너무 일반가죠. 너무 일반가기 때문에 자 소목 걸침을 높게 두는 이유는 이쪽에 이제 백이 세력적인 모습이니까 이제 일관성 있게 두는 거죠. 그랬더니 과감하게 흑이 손을 빼서 한 칸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수예요. 대세점 중에 하나죠. 저는 이쪽을 적당히 선수 처리하고 제가 이쪽을 오는 이제 작전을 취하려고 했는데 흑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원하지 않기 혹시 후수 뽑을까봐 먼저 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백이 이득을 봐야겠죠. 붙여서 그러면 흑이 이제 납작해졌죠. 납작해졌습니다. 자, 벌려도 되고 뭐 걸쳐도 되고. 자, 일단은 뭐 정석의 끝이니까 일단 벌려둘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들어온 상태에서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제 상대가 들어왔어요. 상대가 들어왔으면 이 들어온 돌을 1번 공격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 공격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 날일자로 뭐 씌우던가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쪽을 지켜서 뭐 차렷 혹은 붙여서 지키면 이쪽의 백은 이제 온전해지겠지만 이쪽의 내 백돌은 안전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 돌이 이제 강한가 약한가를 먼저 봐야겠죠. 그랬더니 흑돌이 막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약해졌죠. 약해졌다면 이 돌을 탈출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쪽 돌과 이쪽 돌이 연결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야겠죠? 공격 겸 연결을 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 겸 연결. 그러니까 이 수의 포인트는 사실 공격의 의미보다는 연결의 의미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받아줘야겠죠. 뭐 날짜 혹은 입구자 정도로 이렇게 받을까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격하는 수가 아니라 수비적인 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아서 자, 이렇게 젖혀 왔네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수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빠져줘도 됩니다. 뭐 빠져준다고 해서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젖히고 여기를 이제 단수를 맞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백돌이 여길 빠지거나 뭐 젖혀서 호구치거나 뭐 이런 수들이 이제 선수로 이제 준 선수죠. 준 선수로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젖혀서 호구로. 사실 3-3을 들어가는 모양은 이런 이제 젖히고 호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 정도 준하게 선수성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받아주죠. 그래서 준 선수는 된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돌들이 있으니까 그 돌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한 칸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손 뺄 수도 있고 지금은 그냥 한 칸 정도 둘게요. 한 칸 정도 둬서 맞게끔 이제 유도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 체크해야 될 포인트보다 내 돌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연결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만약 안 되어 있다면 하나 더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손을 빼고 이쪽을 둬야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느낌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 느낌으로 바둑을 두시면 안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수를 보셔야 돼요. 입구자를 두면 막으면 젖혀서 차단이 되네. 근데 입구자를 둘 때 이렇게 날일자로 비껴나갈 수가 있구나. 입구자는 안 되겠죠. 그럼 그 다음 흙이 여길 두면 입구자로 연결할 수 있고 마지막 하나 흙이 그러면 붙인다면 젖히면 빠져서 이건 되게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데? 잘 모르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손 빼는 게 아니라 잘 모르면 받아야 돼요. 만약에 잘 모르지 않고 내가 수읽기를 해요. 젖히고 뭐 이렇게 두고 여기 젖히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연결된다 라고 하면 손 빼도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느낌적으로 두지 마시고 내가 못 읽었어. 그럼 받아주세요. 그냥 받는 거는 이렇게 한 칸으로 받든 뭐 날짜로 받든 사실 그냥 한 칸으로 그러니까 받는 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밀고 왔네요. 당연히 막아줘야겠죠. 젖혀 왔네요. 여기는 뭐 빠져도 되고 젖혀도 됩니다. 젖혀주도록 하죠.
어차피 이쪽은 많이 못 나오겠죠. 나와봤자. 어허. 자, 이거는 좀 제가 좀 가차없이 이제 공격을 이제 끊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끊어갈 수 있는데도 여기를 단수를 쳤네요. 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쭉쭉쭉쭉. 그러면 사실 이쪽에 이제 흙은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엄청 위험해져. 사실상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포기를 하네요. 포기를 한다라. 고민입니다. 딸지 이렇게 받을지. 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내는 게 이제 맛이 가장 깨끗하긴 한데 이제 이쪽 백돌에게 영향을 좀 요거 단수 치고 단수 칠 수 있으니까 영향을 좀 주기 위해서 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꽤 잘 두십니다. 네, 꽤 잘 두세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허, 거기는 안 되죠. 여기 치중하면 안 되죠. 이건 죽었어요. 사실 흙이 살짝 무리를 해서 이제 죽은 모습인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잡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제 흙 입장에서도 이런 거예요. 흙이 여길 단수를 칠 때는 내가 이쪽이 끊겼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둬야 됩니다. 만약에 보고 안 된다면 안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내용이죠. 보고 나서 되면 두고 안 되면 안 둬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안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수, 둘 수 있는 수는 일단 이 날일자가 되겠죠. 이 날일자가 이제 1번입니다. 1번. 자, 근데 그 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이 돌을 살려야 되는지 죽여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돌을 내가 살리면 어떠한 이로움이 있지를 판단해야 돼요. 만약 그냥 단순히 집이라면 그냥 한 20집짜리네요. 뭐 이런 데 걸치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요석인가? 만약에 이 돌을 살렸을 때 이 돌이 흙돌이 엄청나게 위험한가? 뭐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 버리는 작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버리는 작전을 뭐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자, 이건 버리는 작전이에요. 흙이 이쪽을 두면은 이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을 안 두면 이쪽에 백돌이 이제 지원군이 생겼죠. 이 지원군을 통해 좀 더 행마가 이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조금 더 이쁘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이도를 가볍게 본다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자, 지금 돌의 강약을 보죠. 여기는 못 빠져도 되고. 자, 흑돌은 여기에 돌이 완생이 아니죠. 그럼 약간 불안한 돌. 자, 여기에 돌도 완생은 아니죠. 살짝 불안한 돌. 백돌도 여기에 돌은 완생이 아닙니다. 불안한 돌이 되겠습니다. 불안한 돌이 하나, 둘, 셋. 세 군데 있죠. 여기는 백 괜찮고, 여기도 흙 괜찮고, 여기 흙 괜찮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이 흑도를 지금 뭐 이렇게 먹여쳐서 잡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항상 가장 최선으로 잡아야 돼요. 항상입니다. 항상
이때 가장 최선은 뭐냐? 바깥쪽에서 두는 거다. 이쪽의 맛을 없애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뭐 이어도 되고 만약 호구 쳐도 된다면 호구 쳐도 되고 최선이 뭔지 확인하고 두고 물론 이런 네, 이런 수를 둘 때는 좀 수읽기를 잘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읽기는 항상 중요해요. 네, 언제나 중요하다. 정말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수읽기를 잘해서 이 흙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다른 수 뭐 행마, 뭐 포석 이런 거는 뭐 서로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가지만 이거는 흙이 살면 백은 이 한 약 30집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흙이 죽으면 한순간에 생기기 때문에 일방적이죠, 일방적.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기에 대한 부분을 진짜 항상 강조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아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툭 밀고 창문 사실 쉬운 수예요. 어려운 수가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수는 아닌데 이제 상대가 이제 모르겠냐고요. 상대분도 3단이기 때문에 이런 수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서 이제 흥분을 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머리에 자리를 잡게 돼서 그래요. 만약에 이걸 문제로 냈다? 이거 못 푸실 분 없어요. 다 풉니다. 다 풀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해내냐 안 해내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수죠. 세 수입니다. 여기 수가 좀 많죠. 그러면 네, 여기도 뭐 예. 자, 여기도 그럼 가차 없이. 왜? 나는 수읽기를 했으니까. 여기 세수네. 여기는 세수보다는 조금 더 한 네수 혹은 다섯 수 정도 되죠. 한 수 혹은 두 수는 앞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전투가 일어났죠. 백은 얘네만 안 죽으면 돼요. 얘네만. 그러면 이쪽으로 밀어가서. 흑은 여기 죽었죠. 여기 죽었죠. 여기 곤마됐죠. 굉장히 이제 괴로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에서 도 이제 수읽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필요해요. 뭐 지금이야 사실 바둑이 이제 좀 끝났죠.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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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 얘기하다가 아이고 창피하네요. 자, 끝난 상황에서도 사실 수익기를 잘 해서 이게 장문이 되나? 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장문이 되면 좀 더 알기 쉽게 끝나겠죠? 그 장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장문이 된다면 장문을 씌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쳐서 이건 조금 그럴싸하죠.
근데 이걸 미리미리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이런 실수를 했는데 결국은 수읽기를 해서 이쪽을 이제 이쪽까지 장문이 된다. 두 점을 버리고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장면에서도 이런 장면에서도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도 이 흑도를 잡는 이제 최선의 수를 이제 찾아야 한다. 네. 최선의 수는 먹여치는 게 아니죠. 이쪽으로 치는 거죠. 바둑이 조금 일찍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상에서도 조금 거칠게 뒀어요. 좀 바로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제대국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3단 정도의 기력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흥분을 해서 후다다다닥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흥분을 해서 후다다닥 진행하면 안 된다. 항상 차분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이거 이은 줄 알고 한 칸 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겠죠? 네. 자, 모양을 크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바둑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양 바둑이에요. 이번엔. 자, 이쪽의 가치와 이쪽의 가치 확인했을 때 이쪽의 가치가 더 크다. 당연히 일로 맞고 그냥 제일 무난하게 둘게요. 자, 밀어왔네요. 지금은 여기에 가치가 크지 않죠. 지금은 왜? 이쪽을 이렇게 밀어서 흑돌이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늘어나졌으니까 이쪽을 굳이 뛸 필요가 없다. 네, 굳이 뛸 필요가 없다. 굳이 뛸 필요가 없으면 손 빼는 게 맞겠죠. 네, 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양을 이제 키워 가야겠죠.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이렇게 키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도 저번하고 아까하고 같죠? 선실리. 네. 흑은 이제 세력을 통해 100이 또 흑 세력이 커지니까 들어오는 이게 그래서 이 5단 미만이신 분들이 3-3을 제가 굳이 파지 않으시는 게 나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포인트인데 상대 집이 커 보이거든요. 커 보여서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먼저 들어오게 돼서 공격권은 누구한테 있다? 흑에게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3-3을 굳이 파셔야 하나요?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굳이 파서 공격권을 상대에게 주는 거죠. 그냥 상대가 사실 이 바둑이란 게 어떻게든 빨리 내가 공격권을 가져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공격권이 그냥 공짜로 오는 느낌? 뭐 이렇게 이제 막 살려고 막 한단 말이죠. 살려고 하는데 머리 아프게 둘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든든하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약점 있죠? 약점을 안 받고 두면 그냥 한 점 든든하게 먹어도 되고. 자, 그냥 먹죠.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죠. 단단 그 자체입니다. 사실 굉장히 흙이 조금 제가 막 효율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효율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둬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다. 자, 이제 약간 약한 돌이 하나 생겼죠? 그럼 이때 내가 튼튼하게 뒀으니까 튼튼하게 둔 만큼
강하게도 한번 둬야겠죠. 튼튼하게 둔 만큼 이렇게 살금살금 나와주고, 자, 이으면 뭐 봉쇄를 해도 되고, 네, 봉쇄를 할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봉쇄를 해도 돼요. 이쪽에서 봉쇄를 해도 되고. 지금은 두 번째 판이라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쇄하고, 지금은 여기를 튼튼하게 두어놨기 때문에 지금 완전 온통 흑세상이죠.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두는 겁니다. 강력하게. 사실 굉장히 지금 매 순간이 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상대 대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기를 이제 자주 두어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속기에 익숙해진 분이신 거죠. 이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젖혔는데 사실 별 생각 없이 젖힌 거예요. 이 반격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이 반격을 하고 나면은 여기 빠졌죠? 그러니까 빠졌을 때 이 빠지는 수가 되는 질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그냥 이렇게 받으면, 봉쇄 안 되면 죽었어요. 조금 이제 무책임하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봉쇄를 안 되는구나 라고, 봉쇄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한 게 그게 이제 수익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봉쇄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거 그냥 봉쇄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툭툭 찌르면 됩니다. 이게 완전 거미줄도 이런 거미줄이 없어서. 그럼 이제 곧 던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자, 툭툭 막으면 일로 끊어도 되고 일로 끊어도 되고, 일로 끊어서 이으면 축이죠. 일로 끊어서 끊고 이으면 이 두 점이 죽죠. 그러면 지금 이 바둑을 이기는데 들인 시간은 5분. 물론 이제 실력 차이가 있어서 기도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느낌적으로 두면은 이제 조금만 센 상대를 만났을 때 그냥 허무하게 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수읽기를 해야 된다. 그 수읽기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 이렇게 빠졌죠. 아주 깨끗하죠. 두 점 죽으면 안 되니까 쌍립 썼죠. 여기 나오는 거 축 한번 이런 거 봐주는 거예요. 축? 안 되네. 그럼 축으로는 못 나가. 그럼 한 점은 죽었죠. 이제 이 돌 보강해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보강해도 되고 이렇게 보강해도 되고 이렇게 보강하죠. 그러면 자, 여기를 막았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받아주고, 백 입장에서 그렇죠. 백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다 죽었으니까 이거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죽었으니까. 그때 뭐 이어서 직접적으로 싸워도 되고, 이제 내가 지금 많이 바둑이 유리하니까 이제 불안 요소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덧쓰니까 그냥 툭 이렇게 둬서 둬도 되긴 합니다. 다만 유리할 때 좀 더 이제 쉽게 이길 수 있는,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변수 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으면 이제 백이 얘네들을 잡으러 오겠죠. 그거에서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둬도 살아 라고 판단하면 이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는 띄워줘도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아래쪽에서 살려만 주세요를 하자. 그래서 뭐 날일자를 둔다든지 밀어 간다든지,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툭 뛰어나가서
살려주세요. 이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드려야죠. 이렇게 그러면 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다 죽을 수 있는 변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살려만 주세요. 철저하게 살려만 주세요. 네,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없죠. 이것도 그냥 툭 막은 거예요. 툭. 이런 장면에서 수익기 한번 해주는 거죠. 한 점을 잡아야 하는데 빠져도 잡을 수 있나? 이런 거 이제 보는 거고, 나가면 젖히고 밀고 여기까지가 흑이 선수네. 여기 두 개의 돌이 있으면 빠지면 잡나? 백이 한 칸 뛰면은 살아나가는구나. 그러면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냥 잡는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확인이. 그리고 마가 왔네요. 마가 오면 지금 요 정도 집으로는 안 되겠죠? 엄청 큰데 여기는. 그래서 귀가 혹시 사나? 이런 거 한번 봐주고. 귀가 사는 거 같다? 그러면 받아주고. 변수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한번 수익기 한 번 제대로 하고 나서는 이제 변수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승리를 쟁취했으니까 이러고 나서는 그냥 깨끗하게만 두면 됩니다. 이렇게 탁탁탁 잡으면서. 변수가 아예 없죠. 지금 이때부터는 그냥 사실 단수 같은 거 이제 잘 보면 됩니다. 어디 단수 있나 이렇게 쓱 보셔야 돼요. 괜히 단수 못 보면은 사실 잘 둔 게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2분 30초 남았어요. 상대 대국자가 6분 20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의 속도가 어떻게 됐죠? 백은 현저히 느려졌어요. 반대로 저는 엄청 빨라졌죠. 돌의 속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슨 내용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생각할 곳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둑이 망하고 나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둑은 망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보다 망하기 전에 생각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저는 생각할 곳에서 생각하고 나서 생각할 곳에서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유리한 상황이 나왔고, 유리한 상황이 나온 상태에서는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자, 상대는 갑자기 돌이 엄청 느려졌어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어요. 왜? 지금 죽었으니까 이제 심각성을 느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심각성을 늦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그 전에 손이 안 나가야 됩니다. 이분은 굉장한 속기파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러고 이렇게 바둑이 좀 빨리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 판 더 드릴게요. 자, 이 바둑은 저도 근데 그게 이게 다 죽고 술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좋은 그게 아닙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물론 지금은 이거 기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악습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러고 나면 이 대국을 끝나고 난 후에 남는 게 없습니다. 대국을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 바둑을 끝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어져요. 그냥 하나도 안 아쉬워요. 그냥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졌네 이렇게 좀 핑계를 찾게 돼요. 이게 아쉬운 게 없어집니다. 자,
이 바둑 어떻게 되는지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실리 먼저 차지하는데 세력에서 상대 집 커 보여서 들어오다가 다 죽습니다. 그냥 이런 시나리오예요. 자, 지금 이거 완전 흥분했죠. 여기 이쪽 안 두고 이제 흥분했다는 거예요. 흥분. 이랬을 때 더 차분하게 그냥 툭툭 막아가야 됩니다. 툭툭 툭툭 툭툭툭. 흑이 지금 여기를 두고 이걸 여기를 뒀어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 기을 건지 물어봐야죠. 그러면 여기를 두고 빠졌더니 손을 뺐어요. 여기 둘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그래서 지금 흥분 상태다. 흥분 상태일 때는 나는 오히려 더 침착하게 두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백 모양 커지니까 지금 또 막 들어오려고 할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심리 상태로. 그럼 안 됩니다. 오, 그래도 한 번 참았어요. 냉정함을 이제 지키려는. 자, 모양 한번 시원하게 키워보죠. 시원하게 키워서. 시원하게 키워서 제가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이제 이분의 이제 성향을 이제 알아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상대 집을 좀 커 보여 하는 타입이다. 커 보여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역으로 이용해야겠죠. 내 집을 키워 놓으면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툭 찔러 보는 거예요. 그냥 툭 찌르고 그냥 막 끊어 보는 거예요. 왜? 이 기력대에선 통했으니까. 이 기력대에서는 그냥 툭 찌르고 툭 끊어서 상대가 뭐 단수를 못 보거나 이러면 나이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니까 또 후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이분은 수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수 자체는 약하지 않은데 그런 좀 성급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면 훨씬 세질 바둑이에요. 사실 굉장히 3단 치고는 조금 센 바둑입니다. 조금 세세요. 3단 치고는 젖히고 치받고 약간 느낌만 따지면 햄토스님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수의 이 풀이가 좀 비슷한 느낌. 햄토스님이 좀 빠르죠 손이. 예, 굉장히 초속기파에 가까운. 이거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걸 빠져줄까 아니면 이제 끊어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질까 끊을까 조금 고민이 되네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젖혀갈까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살짝 고민이 됩니다. 자, 빠져주죠. 자, 제가 요런 바둑들의 이제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약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손이 빠르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본인보다 수읽기가 조금이라도 빠른 상대를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자, 제가 굉장히 이제 조금 어거지로 둘게요. 자, 어거지로 이제 막 그냥 씌웁니다. 나오면 다 두들겨 막을 거예요. 다 가차없이 두들겨 막을 거예요. 다 가차없이 두들겨 막았을 때 상대가 본인보다 수읽기 능력이 아주 조금만 센 순간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또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제 느낌으로 두니까. 느낌으로 두면 예를 들어 지금은 물론 뭐 저랑 기력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이 기력 차이가 나지 않는 분한테도 조금 침착한 분한테 걸리면 이거 다 죽었어요 지금.
침착한 분한테 걸리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내가 뭐 하고 진 거야? 뭐 이런 느낌? 나 뭐 뒀지? 글쩍글쩍.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을 받는 이제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상대도 덩달아 이제 막 신난 거예요. 상대 빨리 두니까 감히 빨리 둬? 그럼 난 더 빨리 둬. 이런 분들 계세요. 상대가 빨리 두니까 난 더 빨리 둬야지. 질 수 없지 뭐 이런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6분 남았어요. 이 한순간 잘 두면 돼요. 여기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술을 천천히 읽는 거죠. 왜? 지금 이거 잡으면 이바둑 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네, 그렇죠. 이게 빨리 둬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한 시간이 이 시간 딱 지나면 봐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초읽기라는 게 있고, 자, 이 순간에 딱 제가 예를 들어 장고를 딱 하면 어떻게 되냐? 자, 본인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야. 근데 상대가 안 두고 있어. 그러면 속 타죠. 속이 탑니다. 이 마음이 메말라가요. 상대를 더 조급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서 내가 얻는 건 뭐냐? 나는 확실한 우세를 가져갈 수 있다. 확실한 우세죠. 여기서 그냥 5분 있네. 제한 시간 확인하고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근데 그냥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에 그냥 술을 읽는 거죠. 네, 뭐죠? 그래도 되고. 자, 여기가 지금 축인가? 일단 축을 먼저 보죠. 단수. 축은 아니고. 네. 이쪽으로 단수 치면 나가면서 단수니까 이쪽도 축이 아니고. 흙이 이게 빠지는 게 선수인가? 공배가 하나 비었네. 선수는 아니고. 축은 아니고 빠지는 것도 선수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장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네. 안 받아도 되네. 일단 1번. 안 받아도 되네. 그럼 이제 2번을 찾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받으면 뭐가 돼? 받으면 단수 치면 단수 쳐서 나오면서 여기 백돌이 있으니까 단수 치면 단수 쳐서 단수 치면 따내서 뭐 안 되네.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정말 이제 좀 약간 재미난 상황인데 여길도도 안 되고 여길도도 안 되고 여길도도 안 되고 지금 흑이 안 되는 수는 너무 많고 백이 되는 수는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어딜 둬도 흑이 안 돼요. 어딜 둬도 흑 입장에선 진짜 열불나죠. 이 열불나는 상황 왜 나왔냐? 네, 착한 남자님은 착한 남자가 아닙니다. 악한 남자입니다. 자, 안 둬도 흑이 안 되는지를 그쵸. 사실 그것도 보는 게 맞아요. 안 둬도 되는지. 자, 안 둬도 되나? 근데 흑이 여기 돌이 이렇게 빠져지면 단수 치고 뭔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집니다. 안 두면 이쪽은 단수 치고 장문이 되니까 흑돌이 생기면 이쪽에 빠지면 굉장히 좀 찝찝하구나. 네, 안 두면은 진짜 만약에 지금 안 둬야만 되는 상황이면 사실 안 둬도 흑이 안 되긴 합니다. 네, 이거 빠지면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단수 치면 그냥 통째로 다 잡으러 가요. 한 점 버려가면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안 돼요 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데를 둬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다만 찝찝하잖아요. 네,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두진 말고. 자, 한 2분, 3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흑은 이제 속이 타는 시간이고 백은 이바둑을 확실하게 이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었겠죠.
그러면 단수 칠까? 이쪽을 빠질까? 뭐 보는 거예요. 또 단수 치면 패로 버티나? 뭐 이런 것도 보는 거죠. 패로 버티는 게 싫으니까 그냥 빠질까? 뭐 이런 것도 보고 잠깐만, 패로 버텨도 이으면 되잖아. 뭐 이런 거 보고 단수 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흑은 내가 이바둑을 왜 두고 있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로 버티죠. 일단 하나 톡 따줘. 패가 났을 때 이건 어차피 패니까 딸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는 따야 됩니다. 왜? 상대가 패감을 쓰잖아요. 패감을 쓰잖아요. 한 패감을 쓰게 해야죠. 이거 초대학수죠. 패감을 쓰게 하고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상대가 패가 많으니까 그냥 있지 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패를 안 따요. 그러니까 패를 땄을 때 흑이 아예 손을 빼는 게 두려워서 안 따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안 따는 분들이 많으세요. 꼭 하나는 따내야 됩니다. 오늘은 아마 복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둑 내용이 다 뭐 그냥 상대의 흥분, 그리고 수읽기 안 하고 두는 습관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세 판이나 보여드렸죠. 사실 이렇게 세 판을 두면서 이분이 조금 이제 느꼈으면 하는 게 제 이제 마음이긴 합니다. 내가 손이 빨랐구나. 안 되는 걸 좀 억지로 두면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구나. 진짜 괴로운 시간이죠. 안 되는 거를. 속도는 어떻게 됐죠? 돌의 속도가 뚝 떨어졌죠. 다 죽고 나서. 왜? 다 죽고 나서 생각을 하냐고요. 다 죽기 전에 생각을 해야죠. 자, 지금 제가 한 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도 그러는데. 이런. 자,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 대표적인 분 계시죠? 제 영상에서 댓글 가장 많이 남기신 분. 대표적으로 바둑이 망하기 전까지는 손이 빠르십니다. 망하고 나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서 수를 읽으세요. 누군지 다들 아시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수를 읽으세요. 그 전에, 망하기 전에. 자,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안 되는 걸 두는 거예요.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또 하나 중요 체크 포인트. 나노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중요 포인트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안 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되십니다. 뭐냐? 네, 맞습니다. 두 칸 뛰시는 분. 자, 중요 포인트 뭐냐? 내가 안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걸 예를 들어 알아요. 사는 길이 안 보여. 근데 막 이렇게 나가요. 사는 길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의 실수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다가 상대가 실수해서 이기면은 그러니까 진바둑을 역전해서 이긴 거잖아요. 이게 너무 그냥 포기하기에 아쉬워서요. 아니에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그냥 단순 시간 낭비 플러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억지를 써서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를 써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를 써도 이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억지를 계속 쓰게 돼요.
억지를 안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둑 실력이 늘고 좋은 바둑을 두려면 억지를 안 써야 되는데 그게 가끔 통한단 말이죠. 한 5판 중에 한 판 아니면 10판 중에 한 판. 왜냐? 다들 좀 수익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억지를 쓰다가 통하기 때문에 이분 뭐 목숨 거셨는데요. 어절 다음 기회.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이스 미나님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억지를 부리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히 본인에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했을 때 손해라는 겁니다. 1승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1승을 한 만큼 이 나의 머리에 나의 뇌에 자극을 줘요. 우와 억지 써서 이겼어. 억지 써서 얻은 이 1승의 쾌감이 다진 바둑을 이긴 거니까 너무 쾌감이라 다음에도 또 하고 다음에도 또 하고 계속하게 됩니다. 그 계속하면 바둑이 어떻게 되냐? 수를 안 읽고 일단 감각으로 이렇게 막 두다가 감각으로 막 이거 어떻게죠? 감각으로 막 이렇게 두다가 죽었네. 예전에 억지 써서 이긴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해보는 거예요. 또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러다가 운 좋게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동급자 중에 서로 수읽기가 안 되니까 운 좋게 수가 또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보다 조금 센 사람 만나면 절대 안 통합니다. 네,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동수 혹은 하수들한테는 통하는데 바둑이 조금만 세도 안 통해요. 이게 수읽기 능력이 본인보다 조금만 세도. 그러면 이게 내가 바둑을 두는 이유는 실력이 상승해서 더 높은 예를 들어 뭐 내가 1단이라면 2단, 3단들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더 재미난 고품질의 바둑을 두기 위해서 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만 센 사람한테 절대 못 이긴다는 건 무슨 말이죠? 더 좋은, 더 위로 1단이면 2단, 3단한테 절대 못 이기면 다시 1단으로 결국 떨어지겠죠? 결국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결과가 된다. 당장의 1승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걸 일례로 들어드리면 물론 당연히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수가 나거든요. 물론 이런 난이도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꽤 있어요. 꽤 어려운데 안 되는 건 알아요. 네, 꽤 어렵지만 내가 안 되는 걸 알아. 그러면 막 이렇게 둬요. 막 이렇게 둡니다. 막 이렇게 막 둬요. 한 10판 중 한 판씩 그러면 건져요. 이렇게 막 신나요. 하하하 막 이러면서 낄낄낄낄.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고수 하고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범님이 이제 너 이걸 왜 뒀어?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이거 왜 뒀어? 라고 했을 때 상대가 못 볼까 봐요. 라고 말하거나 또 하나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는 뭐 안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상대가 못 볼 줄 알았어요 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안 되는 걸 보고 있다면 상대가 못 볼 줄 알았어요. 내가 못 보고 있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둘 다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약하다라고 말하는 소리더라고요. 나 약해요.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너는 안 되는 수를 못 봤구나. 뭐야? 그러네. 나 약하다고 내가 말하고 있네. 이게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수를 내가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 그 수 보고 있어. 나 못 보고 있지 않아. 수가 보이는데 어떡하라고요? 수가 보이는데 어떡하라고요가 아니죠. 왜냐면은 수가 안 되는 수잖아요. 안 되는 수. 만약에 되는 수면은 당연히 더서 수를 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안 되는 수를 자꾸 이렇게 둘 때. 왜? 상대가 실수하길 바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안 되는 수를 보고 있으니까. 상대가 실수했으면.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내가 상대를 얕보고 있구나. 혹은 상대의 실수, 상대의 착각, 상대의 터무니없는 착각이나 터무니없는 실수 없이는 나는 바둑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억지를 부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억지가 본인이 약하다는 걸 본인이 말하는 결과예요. 항상 내가 뭐 이런 데서 술을 내려고 해요. 이런 데서 술을 내려고 해요. 뭐 이런 데서는 술을 내려고 해요. 제가 질문한다고 항상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질문해서 여기 왜 두셨나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명백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잡습니다. 대답을 할 때는 항상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이게 확실한 결과. 잡는 거 같아요는 없어요. 이거 잡는 거 같아요는 없습니다. 같아요는 없어요. 바둑에서는. 뭐뭐 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포석에서 아니면 진짜 엄청 큰 집 계산 같은 거를 이 중앙 발전성까지 계산할 때 이쪽이 좀 더 큰 거 같아서 조금 크다고 느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같아요가 있는데 이런 수에 대해서는 잡는 거 같아요는 없어요. 잡습니다와 안 잡습니다예요. 물론 그 잡습니다 안 잡습니다를 잡는 것 같아서가 이제 허용이 될 때는 언제가 있냐? 시간이 부족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인터넷 대공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만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잡는 것 같아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거기서 초읽기가 몰렸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 그냥 확실해야 돼요.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축을 못 봤어요. 너무 창피하죠. 대답하기가. 축을 못 봤대요. 축은 한 17급, 16급 때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봤대요. 아, 내가 그것도 지금 잘 확실하게 못 보는. 예를 들어 내가 5급이야. 아, 내가 5급인데 축도 못 보는구나. 그런 거를 좀 잘 봐야겠다. 유심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억지를 부려서 그게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에 나에게 완전 독이 됩니다. 완전.
그럼 계속 억지 부리게 돼요. 몸 바둑만 두면은 바둑 딱 졌어. 진 걸 내가 알아. 그럼 막 억지 부리는 거야. 막 여기서 막 이런 거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뒀어 하면 할 말 없죠. 뭐라 하지? 진 거 같아서. 진 거 같은 거랑 여길 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진 거 같으면 이기려고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진 거 같으면 상대의 실수를 바라야 된다. 상대의 착각을 바라야 된다. 그거는 그냥 차라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상대가 뭐 이렇게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초읽기라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라 차라리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차라리 더 확률적으로 나아요. 배탈 나라. 화장실 가고 싶어라. 화장실을 안 가면 바지에 싸니까 화장실을 가면 초읽기가 지나가서 시간승. 이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훨씬. 차라리 그런 걸 바라세요. 차라리. 안 되는 수를 바라지 마시고. 차라리 그걸 바라면 내가 악습관이라도 안 들죠. 수를 이걸 바라면 이거 완전 서로가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이제 이 대국 습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바둑을 이제 내가 내 실력을 평가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 정도 둔다. 뭐 이런 거 평가할 때 내가 예를 들어 한 3급이라고 생각해 보죠. 3급인데 저는 한 2급 정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 굉장히 이게 무슨 질문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지? 뭐 이러죠. 본인 이제 셀프 평가를 할 때 난 한 2급 정도 두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네, 도움이 왜 안 될까요? 도움이 왜 안 될까요? 착한 남자님이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라고 하시네요. 왜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어, 네. 냉정하게 나를 평가할 수도 없고, 시건방만 늘어납니다. 뭐 약간 이제 언어 선택이 좀 세긴 했는데 어,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둑에서 절대 있어야 되지 않을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경적이에요. 상대를 얕본다. 그래서 경적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다. 상대를 얕보면 반드시 진다라는 말인데 상대를 얕보게 됩니다. 이게 거만함이 생기게 되죠. 거만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본인에게 이득이 없어요. 자, 또 하나. 내가 이제 3급 정도 둔다고 했어요. 제가 4급 정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도움이 될까요? 이거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어렵죠. 차라리 그게 더 나은 듯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자, 2급이라고 얘기한 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겸손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이 자존심 하락과 자존감이 하락이 돼요. 그래서 그게 더 낫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3급 정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어, 3급 정도? 네. 차라리 3급 둡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뭐 타이잼에서는 현재 뭐 몇 단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몇 단입니다. 다만 역시나 이제 그나마 제일 지금 현재 단수를 얘기하면 되죠. 그게 가장 이제 그냥 증명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셀프 평가는 사실은 높이든 낮추든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든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차라리 그 중에는 제일 낫죠.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냉정한 나의 평가 뭐 이렇게 되겠죠. 냉정한 나의 평가. 다만 위로 올리는 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위로 올리는 건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내가 조금 자만이 좀 생긴다. 근데 아래로 내리는 것 또한 준하게 도움이 안 됩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겸손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난 겸손하게 아니에요. 자존감 이 바둑은 항상 수에서 예를 들어 내가 상대에게 실리를 주면 세력을 얻고 이게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고 이렇게 좀 정정당당해야 되는데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게 수가 이게 약간 이게 쭈그러들어요. 이게 눌린다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데서 이게 이런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당당하게 쭉 빠져야 될 상황에서 이게 흐느적 이게 당연히 바둑은 이 생각을 돌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만과 그러니까 자만심도 안 되고 자존감이나 자존감이나 자신감 하락도 안 돼요. 이 중간의 상황을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만도 안 되고 자존감 하락도 안 되고 중간 정도의 상황. 그럴 때 그냥 사실 이제 셀프 평가를 안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셀프 평가를 해서 본인이 얻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딱히 얻는 게 없으니까 그냥 셀프 평가를 그냥 이 타이잼 단수로 얘기하는 게 제일 속 편하긴 합니다. 속 편한 건.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린 이유는 이제 다들 조금 저에게 이제 잔소리를 조금 듣다 보면 그래 난 아직 부족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 5급이지만 뭐 올해 안에 7단을 갈 겁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달빛구름마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거는 자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이지. 이런 건 괜찮습니다. 못 갈지언정 괜찮아요. 목표를 높게 잡은 것 뿐이에요, 그냥. 이거 제일 잘하시는 게 햄토스님이시죠? 너무 높은 목표를 항상 잡아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일단.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자신감 있게 가야 수에서도 자신감이 나와요. 수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안 될 수는 있지만 자신감 있게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만도 안 되지만 이 자신감이나 자존감 하락도 그에 못지않게 안 되니 이거를 겸손으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 많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